이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 오늘 영광을 찾아 재보궐선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호남을 둘러싼 야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죠. 이 한편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 재표결을 예정하고 있어 여야 본회의에서 또다시 맞붙게 됐습니다.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이병훈 전 국회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민주당과 조국혁신단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경쟁적인 협력 관계라고 했다가 지금 신경 좀 만만치 않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심지어 오늘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요.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고까지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.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? 대여 관계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야 되죠. 그러나 같은 야당 내에서 야당이라는 게 뭐겠어요? 정권 탈취를 달하는 목표로 하는데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때 더 많은 득표를 통해서 향후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혀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? 야, 이거 위험하다. 네. 이러다 보니까 당대표까지 직접 나선 거 아니냐.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. 문제는 말입니다. 민주당이 다급할 때는 언제나 중요한 때는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구다. 호남은 민주당의 어머니다. 이런 말을 써요. 네. 그런데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보면은 호남의 지분이 사실은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. 네. 민주당이 잘 되려면은 좀 적절한 긴장 관계도 필요하다. 호남과 민주당. 그렇게 돼야 민주당이 더 잘할 수도 있겠다. 또 그런 면도 있거든요. 네. 앞으로 재보궐선거 결과가 굉장히 기대되는 모습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국회 법사위가 이른바 법 왜곡죄죠. 왜곡죄를 심사하고 이 대표 대북 송금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. 검찰 독재 하에 입법부의 정당한 견제다. 혹은 검찰의 압박이다.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? 우리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에가 검사가 들어있잖아요. 네.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검사가 탄핵이 된 경우가 없었어요. 소추는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적절치 않다. 이런 판결이 나와가지고 못했는데 네. 어찌 보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. 정치행위 아니겠습니까? 정치행위인데 그동안 검찰이 특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바로잡는 건 이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? 그러다 보니까 탄핵소추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용할 바에는 제대로 늦더라도 제대로 이 요건을 갖춰서 하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벌써 이제 내일이죠. 윤 대통령 이 쌍특검법, 김건희 여사 최상병 쌍특검법하고 지역화폐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또 방송사법, 노란봉투법 등 한 차례 거부된 쟁점 법안들 표결은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. 근데 이제 국민들 지쳐갑니다. 입법해놓고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에 와서 법안 폐기되는 이 행위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윤석열 정권은 정치라는 것이 없죠.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부권 정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치 상실의 시대예요.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이렇게 많이 행사한 사람 지금 21번째거든요. 이승만 전 대통령 빼놓고는 최고입니다.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횟수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. 두 번째로는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에 대해서 역대 어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. 독특한 대통령이에요.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은 또 길다면 길어요. 본인 정신 차려야 될 일이고 우리 민주당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너무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피곤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가 들잖아요. 그래서 좀 더 호흡을 조절하면서 좀 지혜롭게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. 그런데 특히 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관련해서는 최근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여당 내에서도
여론이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탈표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제가 볼 때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. 지금 이제 국회에서 투표를 비밀 투표를 하지만은 네.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용산 측에서는 표 분석을 할 거라고요. 아직까지는 대통령으로 또 힘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.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굉장히 시급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거는 이 의료 대란. 이거를 어떻게 대체 극복 방안이 있느냐일 거예요. 이와 관련해서 내일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?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는데 이와 관련된 언급이 어쩌면 실마리가 해결점이 보일까라는 기대도 좀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전혀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여져요. 지난 9일 날 네.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고 최고위원들하고 만찬을 대통령이 했거든요. 네. 그 반사적으로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고 첫째는 네. 두 번째는 지금 가장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의료 파동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것이 여야, 정 협의체를 구성하자. 근데 이 카드는 형식적으로는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오는 이제 의료 개혁에는 약간 거리가 좀 멀죠.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져요. 이미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미 갈라서 있는 형국입니다. 현재로서는. 예, 그래서 앞으로도 협치를 해 서로 조율을 한다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로 봐서 이것은 거의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예, 이병훈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.